그러면 이게 오름세를 타는 물건을 잡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잡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무리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층 좋은, 예를 들어서 심직촌을 제가 마음으로 이걸 계약해 시켜드려야겠다 이거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손님이 계약금을 바로 붙여야 돼요. 500 정도, 이런 경우에 500 정도 붙여야 돼요. 500 정도 붙여 놓으면 넣고 계약서를 뭐 3일 후에 쓰자든가 이런 게 이제 해 놓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이 계속 오르다 보면 오름세를 막 확 타다 보면 지금 확 타잖아요. 확 이번 주에 지난주 후반에 확 타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500, 1000 이렇게 갑자기 올라버린 거죠. 그냥.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없다는 것은 누군가 이걸 산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네? 또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번 주 오늘 가면 또 없을 거예요. 바로 다 부동산에 걸어야 돼요. 뭐 10만 원 걸거나 50만 원 걸거나 이러면 안 돼요. 가격금도 줘버리죠. 그거보다 500만 원씩 올라오려면 50만 원 추락이 나잖아요. 계약 못하게. 그런 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게 얘기할 때는 가격금을 더 조금 줘야 돼요.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경우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하나의 물건이 집을 볼 수 없었던 게 있어요. 전세 끼고 있는 물건. 그것을 이미 제가 잡아놨어요. 정말 계약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면서 이런 동영상도 찍고 여러분한테 빨리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빨리 결정하세요. 그쪽 저쪽 밀양인가 핸드폰 보면은 하여튼 그쪽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오늘 오전 중에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오후 되면 또 이제 있는 물건이 또 없어지거든요. 또 그 다음 층, 제가 7층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7층이 또 제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층이기 때문에 술이 다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찜을 또 누가 계약을 해버려요. 어떤 계약이든 가계약금을 넣던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돌아가는 것들 잘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알고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급하게 1시간 급하게 영상을 찍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은 어떤 손님을 이제 손님에게 브리핑을 할 때 제가 책임질게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책임진다고까지 아니 사장님이 안 하면 딴 사람한테 팔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등기 그걸 해가지고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손해 없이. 그죠? 손해 하나도 보기 싫잖아요. 수수료 같은 것도 없이. 이미 계약서를 썼어도 계약금 걸고 중도금 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3개월 정도 매매 같은 경우는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얘가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계속 오른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도 치르기 전에 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으면 없어서 이제 거래가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없어서 못 살 때가 바로 와요. 바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명절이 바로잖아요. 명절이 며칠이죠? 지금 10일 끝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이제 돌아와서 결심을 하죠. 그때 연휴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리라. 이 현장을 아파트 현장에 부동산을 방문하리라 생각을 하고 발 빠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내서라도 바로 와요. 바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내일 가보지 뭐, 아니면 설마 그때 뭐 벌써 그렇게 빠지겠어, 그러고 이제 뭐 좀 기다리고 그냥 편히 좀 쉬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쫙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설마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고, 제일 좋은 사람은 이제 저기죠. 전화를 해보고 시세 파악을 쭉 해본 다음에 네이버만 보고 이게 물건이 뭐 100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중복되는 물건이에요, 물건. 네이버는 손님을 위해서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동산 업자들만 보는 사이트하고 같게 하겠어요? 저희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것은 뭐 중복되는 게 없어요. 중복되는 게 어떻게 중복되는 게 없냐? 그러면은 이 손님이 A, B, C, D 부동산이 있다면 A라는 부동산에 한 사람 여기만 내놓을 수가 있지만 A, B, C, D 네 군데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물건 만약에 102호라 그러면은 102호가 다 있는 거예요. 102호 뭐 물건이 여러 A, B, C, D 그 부동산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끼리 보는 부동산에는 그렇게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전화를 하죠. 일일이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없나 날마다 전화를 하죠. 내가 그쪽을 뭐 매매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답을 반드시 듣고 어제 한 경우는 오늘 전화해서 해도 네 그거 팔리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손님이 그날 오늘 오지 않았다면 어제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안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와보세요. 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러죠. 손님 온다 그러면은 딱 전화를 해보면 어제 뭐 가게 약간 걸어놨어요 이러던가 뭐 계약을 하려고 약속을 잡아놨어요 이러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제 그 경우에는 제가 할 분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어떻게 네이버를 하냐면 네이버에 광고를 하냐면 물건이 네 군데 우리 부동산을 네 군데만 이렇게 내놨잖아요. 네 군데밖에 안 내놓은 거잖아요. 때론 혹은 한 군데만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제 한 군데만 내놨다고 쳐요. 약속을 하고 전속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층을 달리해서 액수를 달리해서 만약에 10층을 내놨어요. 그러면 9층이라고 써요. 저희 전산망에다 저희만 보는 전산망에다 9층이라고 쓰고 뭐 3억 4,500 이렇게 쓰고 또 와 그러고 나서 이제 10층은 약간 3억 5천 500 높여서 그렇게 쓰거든가 안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 비슷한 층을 써요. 10층이라고 하면 11층을 쓰거나 뭐 8층까지 너무 심했네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비슷한 위아래로 이렇게 저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몇 개가 그리고 전세도 이렇게 해놓고 전세도 올려 만약에 전세 물건이 들었어요. 그럼 전세 올려놔요. 그냥 올려놔요. 없어도 허위 매물은 아니잖아요.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을 저 같은 경우 전세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전세 손님을 끌어당겨서 여기다 매매 잔금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세도 이제 올려놔요. 전세 얼마라고 저기가 10층 몇 호가 전세가 얼마입니다. 그럼 때로는 또 월세를 내놓을 수 있는 주인도 있어요. 그럼 월세도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놔. 그냥 물건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냥. 그렇지만 실제로 전화를 일일이 해보진 않잖아요, 손님들은. 그래서, 어느 한 군데다 이렇게 꽂히는 데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네, 오세요, 그러죠. 오세요. 손님한테는 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제가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물건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좋은 물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오잖아요. 바로, 뭐 올 수 있고 그런 상관이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물건 손님은 그렇잖아요. 부동산 제가 이제 부동산 공동 중개를 나하고 이제 그쪽 부동산하고 하면 공동 중개를 하거든요. 근데 혼자 손님이 있어요. 물건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단독 중개가 그래요. 공동 중개가 아니라 단독 나 혼자 하는 중개양 경우에는 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수수료 있잖아요. 그걸 다 나 혼자 갖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고 공동 중개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한 곳에다 이렇게 맡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수없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한 발 뛰면 부동산인데 뭐 여기런데 하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에서 해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느긋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물건이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 이 물건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말아야 돼요. 그 개수를 믿지 말고 현장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바로 찾아가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돈하고 이렇게 얼추 물어봐요. 이 아파트를 내 돈 얼마면 살 수 있겠냐 전세 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전세는 얼마 최하 지금 당장 세입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계약시킬 수 있는 사람 계약시킬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2억 2천이다 2억 1천이다 2억 3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를 말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는 최저를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얼마 최저 바로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억 2천입니다. 저의 경우 거기 경우는 2억 2천에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2억 2천이 전세를 끼고 한다는 거예요. 전세를 2억 2천을 맞추고 3억 그 당시에 3억 4천 5백인데 제가 많이 싸게 샀어요. 왜? 다른 것들이 아직 안 팔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비슷한 물건들이 안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손님의 특별한 상황을 또 있었어요. 입주를 해야 되고 입주 기간이 2달을 주어지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 기간이 2달을 주어지지만 벌써 3억 4,500을 다 받고 싶어서 오랫동안 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내 아파트를 3억 4,500에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렸어요. 3억 2,500까지 내렸어요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3억 4천을 고수를 한 사람들 있고 다 나름대로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빨리 빠지나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빨리 그렇게 막 있을 때 골라서 사는 게 고를 수 있잖아요. 골라서 사고 또 많이 아직 안 팔리는 상태로 있을 때는 뭐 500만 깎아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계약을 하기는 할 거예요. 계약금도 지금 바로 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그렇게. 그러면은 확신을 가져야지 얼마에 깎아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그냥 얼마면 된대요? 얼마에 얼마 정도 깎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살 거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500은 500, 200은 200, 300은 300 이렇게 깎아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주인이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네 500 깎아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약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3억 500 깎은 걸로 하니까 3억 제가 3억 2천에 또는 3억 2천 2백에 이렇게 3억 2천 3백에 이런 경우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주인이 욕을 엄청 하는 거죠. 손님도 없으면서 가격만 내려놨다 내 물건 얼마나 소중해요. 500만 원에 적은 돈입니까? 100만 원에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서민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민인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살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살려고 할 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업자는 적극적으로 하죠.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10만 원을 하더라도 이게 일이잖아요. 업이잖아요. 계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나와요. 내 월급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오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층 그런 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 좋은 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최근 거래가 3억 4천에 거래됐잖아요. 어제. 그러면은 3억 4천5백으로 올라가거나, 모르겠다. 물건도 없더라. 뭐, 그래서 3억 5천, 걱정은 안 했어요. 계약금 띄고 그럴 일은 없었다고는 확신을 했는데, 이걸 뭘 몰랐냐면 제가 거기서 복등기 개념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놓친 거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딱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맡기고 나니까 싹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마도 수수료를 좀 한 1,000만 원 정도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수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영업비용 이런 것들을 챙겼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들은 항상 다 털어버려요. 저는 이제 아팠어요. 그때 너무. 왜냐면 더 아프냐면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바로 그렇게 된 것만 해. 복등기를 해야 될 상황이 딱 되니까 얼마나 제가 흰물이 좀 봐. 와 진짜 와 흰물이 엄청 많네. 어떻게 언제 염색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죽박죽 얘기하고 있지만 편집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올리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해도 여러분도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포인트들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추석 되기 전에 그 주에 내일 모레 추석이라면 시장을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어디 안 가고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다 가셔가지고 고향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딱 먹고 만들어서 먹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편인데 너무 즐거울 그 명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이제 뭔가 밥도 하기 싫고 이렇게 정말 다운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마음이 그러면 몸에 따라서 이제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나저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3천만 원 보증금에 단독주택을 제가 들어갈 집을 얻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또 고민을 영상을 정말 그냥 찍어 올려 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두 분이서 의견을 주셨는데 뭐 몸탱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은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아직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불편함을 없고 강아지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동산과 남편이 간판을 하는데 거기가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같은 남편의 그 가게였어요. 상가 정포였는데 계속 저희 남편하고 이제 도우는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왜냐면 남편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더라고요.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해보자 했는데 또 우연히 이걸 알게 돼가지고 따서 우연히 이제 사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된 거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디까지 말했죠? 정말 이거 편집 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떡하죠? 편집 시간이 또 없는데 벌써 어떻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 그냥 만나고 잠깐만요. 드릴게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쨌든 아니 유튜브 찍고 있어 지야. 나 한 10분 찍어야 되거든. 어쨌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4채를 했어요. 지금처럼 제가 권해드린 것처럼 기존 아파트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재건축재개발이 전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뭐 들어오지도 않고 소문이 안 났을 때죠. 왜냐면 감정평가 전에는 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또 막 확 하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확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귀가 탁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제 결단을 뭘 하면은 바로 아, 이거다 하면 그냥 확 저지르는 스타일이라 급속도로 막 급하게 아, 여기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고 직장생활을 둘 다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 이제 1주택을 각 사람 있죠. 세 개가 할 수 있잖아요. 부부 하나, 그리고 아이들 둘이 있다면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총 3개를 했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얼마 투자해서 했나 그랬더니, 하나는 4천, 하나는 5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내 실투자금이 뭐 4, 5천으로 했는데, 세상에, 왜냐면 본은 안목이 있고 정확하게, 정말 알잖아요. 알면 이걸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남는다. 특별한 상황, 저번처럼, 뭐지? 분양가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그냥 낮게도 그래도 예산 이제 내부적으로는 더 받을 생각이었는데 1,500만 원 책정을 하고 자기 뭐냐 입주권 이게 주민들 입주 뭐냐 조합원들 분양가는 평당 1,200 뭐 90, 80 이런 식으로 집마다 다르겠지, 층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1,300이 안 되는 그 아래쪽에서 1,250 그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하고 갭이 그러면 얼마겠어요? 1,200, 1,300이라고 쳐요. 계산이 이렇게 1,300인데 여기가 1,500. 그럼 20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초과속이 환수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무시하고라도 얼른 이제 알아듣게 말씀드리다 보면 200만 원만 저기 갭이 나잖아요. 일반 분양가. 여러분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일반 분양을 받잖아요. 모델하우스에 있으면 3일 동안 막 그 줄을 서잖아요. 그래갖고 인터넷으로 하거나 뭐 하여튼 약간 미분양 그래 날 때는 이렇게 미리 뭐 표를 받잖아요. 번호. 그래갖고 그 이제 약간 이제 다 소진이 계약이 완료가 안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번호표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연락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200만 원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한 무조건 해야 되는 그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 회사가 부도를 나지 않은 이상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거 시기가 전체적인 시기 있잖아요. 이걸 분양하기 약간 전에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약간. 근데 오름세를 약간 이제 현업에서만 저희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뉴스에 막 이게 터져야지 그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500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는 1,500으로 최하로 예상을 해놨지만 그래도 200이란 그런 갭이 있는데 이거는 최소 400에서 500의 갭이 날 것이다. 저희는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사두면 이제 바로 이제 3년 후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그 시점 되기도 전에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정말 계약금만 있으면은 이게 할 수 있었던, 나도 계약금 있으면 이제 이주비 대출은 70%로 나가고 감정가의 70% 이렇게 해주고 무이자로 또 중도금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갔었거든요. 계약금만 있으면. 일단 어떤 계약금이 있어야 되냐, 저기 기존의 주택의 매매가가 만약에 5억이라 그래요. 만약에 5억짜리도 없었지만 만약에 4억이라 그래요. 단독 주택이 주로 있었고 4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에 대한 70%, 4, 70%, 2억 8천이잖아요. 2억 8천이 이주비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어요. 니네 이사 가라. 그러고 이제 그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이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막 그냥 넓으면 넓은 대로 이제 뭐 그런 게 뭐 오래 걸리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걸려요. 트러블이 막 없으면 오래 가고 그뭐 빨리 얼른 이주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상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앞쪽에 홈플러스 바로 건너편이니까 이거 면목 3지구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 그러니까 상가가 비싸잖아요. 그대로 상가를 그대로 있으면 지금도 상가가 잘 되는데 임대가 그러면 지금도 뭐 충분히 뭐 굉장한 것인데 그걸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데 팔으라고 그래봐요. 도로변에 있는 거를 큰 도로에 있는 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찬성을 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그 당시 뭐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뭐 저기 물건에 따라 달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최고로 이제 많이 쳐준 거겠죠. 그거는 상가는 특별하게 감정가도 많고 높고 특별한 경우니까 그래서 그 라인에 그 상가들 많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가가 큼직큼직하게 많지는 않고 그 지역이 원래 그 상권이 좋지 않았던 그렇게 대단히 사가정역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그다지 사가정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주를 안 하고 버텼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게 늦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좀 1년 안에 빨리 갈 것 같았는데 약간 좀 늦어진다.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봤지만 늦어진다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상가 어떤 분들을 제가 아는 분도 여러 분들이 그 경우가 많거든요.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이주 시작해요. 빨리 이사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초기에 빨리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다가구 상가 이런 쪽이 안 올랐었어요. 그래 오르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다가구 주택도 안 올랐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뭘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넉넉하게 사고 남았었거든요. 왜냐면 이 지역이 전부 거의 다 빌라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는 다 단독주택. 그리고 그것도 오래된 그 옛날에 보면은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이 들어가면 대문 들어가면 이렇게 디귿자나 기역자 이렇게 니은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기 대지가 커요. 대부분이 40평 보통은 40평 작으면 32평 뭐 20 몇 평은 어쩌다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대부분이 다 큼직큼직한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왜냐면 뭘 두려워하나. 그러니까 소문 있잖아요. 옛날에 했다더라. 옛날에 부도났더라더라. 매스컵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매스컴에서 어디 지역은 뭐 분양을 저기 하는 재건축 그런 지역 무슨 지역 말하자면 그 면목 3지구 여기 뭐 이 지역은 뭐나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문제가 많이 있다더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아파트를 나한테 주고 받더라도 분양 신청을 내가 조합원으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차후에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언제 지을지 모른다. 짓다가도 언제 멈출지 모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IMF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게.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한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안 했어요. 현금 청산을 받거나 분양 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 이렇게 택한 사람들 중에서 현금 청산 나는 돈을 받고 나가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308명 그 정도밖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누구 말을 듣고 했을까요? 옆집 아줌마가 알았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알았을까요? 아니면 주택공사 다니는 주택공사라 하면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공사 다니는 뭐
매제라든가 누구 뭐 동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 괜찮아? 이렇게 내가 이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분양시장 받으면 될까? 아파트를 받고 추가 분당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그런 것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히 재테크에, 부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해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택공사에 다니면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도 계셨어요. 물어보고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분이 내 이야기를 그거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더라.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뭐지? 그런 단지 골치 아픈 곳이 많다더라.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 현지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제 부동산이 아주 보기에 아주 작고 속에 쑥 들어가 있고 뭐 대단하게 꾸미고 또 쇼파랑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는 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꾸미고 뭔가 브리핑할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컴퓨터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그런 부동산과는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겉으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을 선택할 때도 겉으로 판단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처음부터 사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겉으로 왜 판단해요? 이 사람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진짜 딴 길을 좀 또 세게 되는데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선택할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말도 지나치게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이거 하세요. 이거 적극적으로 막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하면 돈 벌어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전 재산을 일 수도 있는 그런 돈을 큰 돈을 맡길 것인가, 억대의 돈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동산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그 업소를 누가 얼마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하시는 거하고, 또 그런 생각 없이 코너에 착 자리하고 있고 뭐 아파트 앞에 탁 있고 그렇다고 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파는 거예요. 누구나 한 시간만 배우면 다 계약서 쓰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쉬운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무예요.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저기 뭐 이문동 어디 뭐 답심리 그쪽에 재개발된 다리만 건너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 계속 수없이 많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어렴풋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게 이제 소문으로 듣고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직접 들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제가 뭐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일에 오지랖 넓게 그러는 또 성격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손님이기도 하고 그분 손님.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먼저 선택할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네. 어쨌든 부동산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다음에 한 5분 영상 한번 찍어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갔다 왔잖아요. 광주에 전주 찍고 광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제가 찜을 해놓은 거 갔다 와서 이 사람을 해줘야겠다. 손님이 있었으니까 해줘야겠다. 설마 저는 내가 잡아주고 싶었지만 잡아주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100만 원 정도는 주고 제가 잡아도 괜찮다. 잡으면서 손님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얼핏 또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그분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물건이 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바로 하루 만에 또 팔렸잖아요. 정말. 그래서 참 좋은 게 이렇게 싹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게 지금 현재 어젯밤 제가 10시 넘어서 확인한 결과, 어, 어떠냐면, 자기 돈이 이제 전세가 많이 비쌀 시절에 지금 다산 신도시 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이제 그 다산 신도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20년 된 아파트라서 약간 소외됐던 거예요, 전세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전세가 나갔던 곳 24평인데 2억 3,500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사실 그쪽 분들이 보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추천 영상 안 뜨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마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어디 아파트구나 딱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힌트가 아니에요. 이건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시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요만큼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머리 감고 지금처럼 머리 감고 수건 두르고 갑자기 얘기해야 되겠어서 그냥 해버린 그런 영상이 보면은 공부를 하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좋은 이렇게 지금 물건이 있어도 잡지를 못한다는 불안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돈이 있어요. 신축증 살려고 했던 그 손님이. 그래서 1억 5천 자기 현금이 있어요. 쓰지 않을 돈, 은행에 묶어둔 돈 있잖아요. 이자 받고 묶어둔 돈. 그 3% 이하짜리 받고 이자를 받으면서 묶어둔 돈이 있고 자기가 전세를 3,500에 주인이 세금 바뀔 때까지 살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단독 다가구 주택에.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27살, 25살이에요. 저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1억 5천이라는 돈은 너무나 아주 큰 돈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두지 말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대출 받기는 그냥 1억 5천을 맡겨놓는 거예요. 은행에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은행에다 내고 또 혹시 1억 2천원 돈을 열심히 평생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모았어요. 노동을 했거나 장사를 했거나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집을 한 번도 안 사고. 그러면은 이 돈이 혹시나 없어질까봐.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그런 불안감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강조한 게 제가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가 뭘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정말 한마디로 이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미각이 없는 사람, 이 혀가 마비된 사람, 기능을 잃은 사람은 맛을 모르잖아요. 먹어도. 근데 음식은 못해도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짠지 단지 싱거운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회의 능력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자기의 능력을 갖춰지지 않았을 때, 능력이 전무할 때, 아무것도 지식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요. 좋은 것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거는 금방 떨어질 것인지, 이거는 1년 있으면 이제 떨어질 것인지, 이 부동산이 내리막을 타고 있는지, 그냥 보합세로 꾸준히 있는지, 오르막이 가려고 꿈틀꿈틀 이렇게 막 하고 있는지, 꿈틀꿈틀 할 때가 느껴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고 오름세로 이제 이 하락이었다가 또 보합이었다가 또 오름세로 이렇게 보통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너무나 침체됐을 그 IMF 같은 그런 때 보면은 좀 길게 가더라고요. 왜냐면 심리 싸움이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여기저기 막 있었어요. 3주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다 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손님을 소개를 해야겠다. 나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생각을 했을 무렵에 그때가 부업세였어요. 그냥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꿈틀리고 있었던 거죠. 내부에서. 근데 그는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배우지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와 이거는 주변과 차이가 24평이 그 바로 옆에 같은 생활권 있잖아요. 같은 생활권에 지하철 8호선도 같이 10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바운더리 지도 보면 이렇게 바운더리 그 섹터 있잖아요. 섹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여기는 3억 4,500이 제일 비싼 거예요. 올수리 완벽하게 한 게 3억 4,500. 그 다음에 3억 4천은 약간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싱크대 뭐 하나를 가져다든가 이거 아주 가벼운 거. 그거 한 게 3억 4천. 그 다음에 3억 3,500. 그 다음에 3억 4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과 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여러 물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난주 그때 물건이 몇 개나 다 소진돼 버렸잖아요. 그때 저도 하나 했고, 저도 대출 받고 있어요. 대출 받아서 은행에 집도 팔렸고, 저도 이사를 입주를 하는 상황에서 이 수자인 영마산 그 밑에 있잖아요. 수자인 한양 수자인 그 아파트에 저도 30일 입주를 하기도 됐어요. 그리고 이 집이 지금 1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 팔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업자가 또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업자가 갑자기 안 산다면은 또 다른 업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400평이에요. 18세대에 400평. 그러니까 지분이 21평짜리가 여기 전부 거의 21평이고 두 세대만 23평이에요. 한쪽 사이드 그쪽이 약간 커요. 그래서 계속 10년 전부터 10년 전이 뭐야 계속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 때가 10년 전부터예요. 계속 판다 산다 하고 옆에는 삥 둘러서 그 뭐 땅들이 전부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옆쪽 앞쪽으로 전부 지금 빌라를 다 지었고 여기는 앞에는 한옥이 있었는데 이미 다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저쪽 주택집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묘하게 이렇게 엇갈렸어요. 이렇게 엇갈려요. 뭐 업자가 또 안 산다 그랬다가 또 다른 업자가 산다 그랬다가 또 안 산다 그랬다가 이런 거를 막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주민들은 다 팔기로 이미 돼 있었어요. 동의서 작성 다 끝났고 전부 회의를 거쳐서 다 통해서 다 이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무조건 이제 업자 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니까 순차적으로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까지 다 하다가 다시 이제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50만 원, 3천에 50만 원 그걸 얻어놓고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남의 좀 어디 빌라 같은 데 살기는 너무 그렇고 또 크게 50만 원 이상짜리 살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쪽은 다가구나 단독주택 제가 옛날에 9억 있잖아요. 30몇 년 40년 뭐 이상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기와집에 그냥 기역자로 이렇게 된 거 옛날에 있어요. 그래갖고 대문 들어가면 또 뭐야 지금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이게 문 또 현관 문이 있고 거기서 거실이고 방 하나 또 방 하나 방 세 개 또 주방 있고 이런 식으로 통 베란다 그런 건 또 없고요. 단독주택은 그렇게 개조를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늘리고 해서 화장실 저쪽 밖에 옛날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올수를 다 해놨어요. 샤시징을 다 해놓고 도배장을 다 해놓고 기본적인 그런 틀이 그냥 깨끗해요. 사실 그렇게 2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우리 가족 회의를 거쳐서 2년 동안 살고 저기 수자인 아파트는 이제 전세를 그 당시 뭐 호가는 4억 5천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4억이면 전세가 나갈 것 같았어요. 이 저기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싸게 4억에 내놓더라도 나가면
만약에 사기 안 나가더라도 뭐 3억 5천에 나가더라도 분양가가 3억 5천 4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뭐 잔금만 치르면 되잖아요. 분양가에 맞게. 그럼 충분해죠. 충분. 남아 돌죠.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갖다가 저쪽 2억 선만 딱 있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어떤 좋은 물건이라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놓은 거죠.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근데 저쪽 것이 뭐냐 이게 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뭐냐 산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잔금을 2개 뭐지 2달만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또 전세를 빼기가 이것도 전세 그것도 전세 해서 합해서 하기로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에는 전세가 뭐 월세 그런 거 아니고는 따끔한 거 아니고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체가 움직이는 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4인 가족이 1억 8천에서 2억 선에서 바로 나갈 집이에요. 1억 8천이면 싼 집이고 그 안 되면 1억 7천에 이제 세입자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상하게 막 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희한하네. 전세를 이제 계약하자는 사람이 있어도 안 했고 한 달을 기다리는데 업자가 그냥 안 한다고 그랬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잔금 날은 다가오고 저쪽에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전세도 못 내놓고 전세는 아예 이제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러 온다 그래도 안 보여준 상황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계약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업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요. 자꾸 물어봐도 제가 반장님한테. 그래서 이거 어쩌지 이거 처음부터 다가고 보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흘을 앞두고 있었고 또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와,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게 정말 이거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산 후에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가까이 있는데 거의 막 5천, 7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5천까지 이미 거래됐고 7천 앞으로 이제 7천이 1억 7천에 피가 붙은 게 팔릴 그런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게 마음에 들고 제 돈에서 아주 정말 부담이 하나도 없이 1억 5천 선에서 취득세는 다 하고 1억 5천 선이면 1억 5천이면은 그거를 32평 아파트를 가거나 또 25평 4평의 아파트 59조면 되죠. 그거를 갈 수 분양권을 사면서 일반 분양가가 거기도 예측을 2천만 원 이상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때 저쪽에 저쪽에 한양수에 있는 쪽 구리 그쪽이 한양대 뭐 맞은편이잖아요. 그쪽 무슨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일반 분양을 했는데 엄청난 경쟁률로 2,200만 원에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2천 약간 수직 이주가 약간 그쪽보다 약간 좀 벗어난 곳이죠. 이제 왕숙촌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그래서 3,000세대고 여기는 이쪽은 뭐 1,500세대가 토탈 뭐 3개 회사 것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들어왔는데 1,500세대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LG 백화점이죠. 롯데인가 지금 모르겠어요. LG 백화점 옛날 구 LG 백화점 거기 그 백화점도 있고 한양대 구리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8호선도 거기 바로 있고 코앞이고 정말 코앞이에요. 바로 단지 앞에 그런 상태에서 메리트가 엄청 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는 약간 빠지죠. 이제 10분 이상이 걸리죠. 10분 어느 쪽으로 가나 8호선이 어느 쪽으로 가나 10분 이상은 아니에요. 이상은 아니고 뭐 10 단지가 크잖아요. 이렇게 3,000세대가 들어서니까 건배공원 그 밑으로 3,000세대가 쭉 들어서니까 뭐 단지 앞쪽은 좀 덜 걸리지만 단지 저 끝에까지 가면은 한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단지 앞까지는 10분에서 12분 정도 걸어서 그런 거리였어요. 재보진 않았어요. 거기는 내가 재볼 필요가 없어서 안 재봤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걸 놓쳐서 엄청 제가 뭐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당시 1억 내 돈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계약금 걸었기 때문에
전세 3,500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1억 5천, 토탈 1억 5천 5백이 이제 가격인 거예요. 1억 5천 5백이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계속 빼면 뭐지? 얼마가 있으면 되냐면 1억만 그냥 딱 있었으면 등기전 해놓고 내 돈에 그냥 내 손에 등기만 하기 위해서는 1억만 있으면 됐었어요. 1억만. 바로 하루만 빌려줬어도 이렇게 이제 하나도 안 남기고 이렇게 뭐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긴 건 아니죠. 그래도 뭐 근데 이제 제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거 하면서 저도 또 이제 부동산에 너무 이제 그쪽에 맡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공동 좀 해도. 그래서 다른 부동산을 이렇게 돌아봤어야 됐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뭐랄까 아팠어요. 아파서 좀 힘들고 그래서 사무실 가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좀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쉴 때가 많았고 또 이제 퇴근도 되게 빨리 해서 또 지역 모임이 또 있잖아요. 뭐 문고 모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또 이쪽 통장을 또 맡고 있어요. 부동산을 하니까 여러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집주인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 통장에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좀 부동산 그쪽에 가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이분이 뭐 해주겠지 하고 그냥 맡기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뭐 한 세 군데만 나 이런 적인데 상황인데 이거 뭐 해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얼마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나 주고 알아서 할 수 있냐 이렇게 쇼부를 쳤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입주 때까지 갈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입주 때까지 꾸준히 쭉 갈 생각 아니면 2년 딱 있다가 아들 이름으로 아니 그러니까 딸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이거 한양수 전했으니까 아들 이름으로 25살이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했었어요. 일단 계약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건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 부동산 있잖아요. 다른데 그 지역에 세계로 지역에 뭐 많은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놔두시라고. 제가 사실 손에 안 보게 해드릴 테니까 여행 그냥 어디 가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계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